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과 함께 PPT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링크 걸어뒀으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영상이랑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파일럿 개념으로 일부 컨텐츠는 PPT 자료까지 무료로 배포할 생각이고요. 이 포맷이 자리가 잡으면 멤버십을 오픈해서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때까지 이것저것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국 치킨 사 먹으라고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맨캠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참고로 그동안 이렇게 제게 뭐라도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성함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채널이 조금만 더 성장하면 제가 이벤트든 뭐든 해서 제가 받은 만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켓 리캡. 지난 한 주만 보면 이제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반등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대신 에너지, utilities, industrials 이런 섹터 종목들이 되게 선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마켓이 바이든 당선 그리고 데모크라틱 스윕 체제로 가는 것을 거의 선 반영하다시피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그리고 이 바이든이 내세우는 이 fiscal stimulus 관련해서 수혜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조심해야 될 게 대선 관련 테마주 성격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바이든이 된 것 마냥 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됐건 당분간은 돈이 엄청 더 풀릴 거라는 거 말고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thematic movement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단기 변동성을 타고 이제 잘 사고 팔아서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다시피 했던 이 S&P 500 기준 상위 톱5, 이 FAMG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 뒤를 이을 만한 이 차세대 성장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선별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려고 해요. 이건 저번 대선 수혜주 영상에서도 한번 멘션을 했었는데 이 5개 기업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로 지난 IT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높죠. 일단 이 비중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커렉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이게 단순하게 고평가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종목들의 이제 PE 멀티플을 보면 2021년 EPS 기준 PE 멀티플을 보면 지금 31 times versus 나머지 495개의 기업들은 지금 평균 한 19배수 선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PE 멀티플만 비교하면 무리가 있는 게 이건 정말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P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기업 분석이 필요한데 하지만 일단 이 5개 종목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다른 지표들을 봐도 어느 정도는 이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됩니다. 일단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 2000년도 IT 버블 때는 IT 섹터에 포함됐던 종목들이 이 S&P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3%나 됐었는데 그런데 이게 순이익, net income 비중으로 따지면 14%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제 2020년 이제 오늘까지 이 IT 섹터가 그때 버블 붕괴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고성장해 왔음에도 시가총액은 28%로 살짝 낮아졌고 대신 순이익 비중은 23%로 훨씬 증가했죠. 이게 그때 당시 버블과는 달리 이 주가 상승하고 이 주식의 펀더멘털이 같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IT 섹터 종목들이 버블이 끼지 않았다,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오버밸리드 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간 테크주들이 많죠.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 상대적 비중이 그때보다는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굳이 IT 섹터라고 분류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consumer discretionary, media communication services 이런 섹터들도 사실 굉장히 tech heavy해져서 거의 기술주라고 봐도 무방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텍 산업이 점점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를 하고 그들이 하는 사업 자체도 너무 다각화되어 가고 있어서 이게 어느 한 개의 섹터로 분류하기도 이제 애매해질 정도로 우리 전반적인 삶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hard tech이라고 분류된 섹터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라는 게 덜 유의미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렇게 섹터 전체를 보면 지난 IT 버블하고 견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고, 대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정부 규제, 뭐 세금 정책,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 팩터들에 따라서 타격을 입겠지만, 하지만 그건 이제 일시적인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다음 차트는 이 FAM 주식들의 이제 펀더멘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좌측에 이 cash flow duration이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duration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게 채권 투자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이 주식 cash flow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뭐 equity implied cash flow duration이라고 하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 투자 대상, 이 주식, 이 기업의 cash flow, 앞으로 cash flow가 발생하는 이 기간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한 기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회수 기간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이 FAM 주식들처럼 이렇게 고성장 기업들은 이렇게 꾸준히 스테이블한 cash flow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훨씬 덜 스테이블하고 이제 cash flow 변동성이 있지만 이 J-curve를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미래 N년 후에 cash flow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인 게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duration도 다른 섹터들보다 더 깁니다. 이 duration 계산하는 방법을 굳이 공식을 알고 싶다면 이 공식인데, 이거 뭐 몰라도 되고요.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향후 3년 이제 EPS 성장률인데, 이것도 S&P 500 전체 평균보다 더 높죠. 거의 2배 수준으로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트는 이제 이건 레버리지의 비교인데, 전체적으로 이 톱5 기업들의 밸런스시트이 되게 S&P 평균보다 훨씬 더 재무적으로 건전한 편이고요. Very strong balance sheet. 뭐 이 차트에서는 레버리지의 정의를 뭐 asset over equity로 한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뭐 부채 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 그 규모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재무적으로 탄탄합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net debt이 마이너스인 상태죠. 현금이 너무 많아서. 자, 하지만 이건 이 톱5의 평균과 이제 S&P 500의 평균을 비교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일반화시키면은 안 되고요. 이 FAM, 이 5개 주식 전부에 대한 스탬프 오브 어프로벌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실제로 제가 보기에 이 5개 중에서도 고평가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분석까지 해야 이 투자 적합성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이 톱5가 압도적이지만 이게 또 언제 누구한테 추월당할지 모르죠. 20년 전에 미국 증시를 끌어갔던 IT 시대를 끌어갔던 톱5랑 비교를 해보면 상위 5개 종목들이 현재 비중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FAM 5개 기업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다른 대형 고성장 IT 주식들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심하게 변동성을 겪는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제 모든 주식들이 그렇듯이 리스크는 항상 있죠. 그럼 지금 톱5를 제외한 다른 고성장주, 이 차세대 인덱스 리더들을 미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투자자로서, 장기 투자자로서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물론 뭐 방법은 많죠. 뭐 매우 주관적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프레임워크 하나를 예시로 공유를 해드리자면, 그 많은 성장주들을 일일이 이제 bottom-up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역으로 톱다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S&P 종목들 중에서 일단 이 FAM 톱5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이제 부동산, utilities, 그리고 banking stocks 관련 종목들을 다 제외시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가치주, 뭐 value defensive stocks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걸 yield stocks라고도 합니다. 성장보다는 이 꾸준한 cash flow, 뭐 배당 위주의 종목들이라 그런 섹터들은 제외를 해주고 성장주만 필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매출 성장률 10% 이상 달성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4년 기대 성장률, 매출 CAGR 기준 10% 이상, 이렇게 한 번 더 필터를 해줍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줘도 기업들이 몇 개 안 남아요.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지금 이 리스트인데 지금 20개도 안 남았죠.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한 번 더 이제 스크리닝 해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EV sales, P multiple, 이게 톱5 FAM보다 더 높아서 고평가된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면,
이 EPS 성장률을 감안한 이 PEG ratio를 계산을 해보고 지금 이 top 5 평균 PEG 1.9 times니까 과 대비해서 너무 비싸지는 않는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스크린 하다 보면 뭐 남는 게 뭐 대여섯 개 종목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부터는 그 개별 주식들에 대한 종목 분석을 제대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정말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 프레임워크에서 본인 재량껏 뭐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관점이나 이 스크리닝 크라이테리아 뭐 벤치마크를 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결론에 도달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투자 관점, 투자 상황하고 맞아야 되니까.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도 남았고 뭐 벌써 시작했죠. 대선도 이제 3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 와이즈 이 시점에서 개별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탑다운 형식으로 주식을 보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이 메모, 이 자료에 대한 뭐 난이도나 뭐 유용성에 대해서 피드백 남겨주시면 일일이 한 분 한 분 답변은 못 드려도 최대한 확인하려고 하니까 코멘트 남겨주시면 또 다음번 만들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